그래서 해당 박전우 사건이랑 한번 대비해서 보면 명암이 굉장히 선명히 볼 수 있는데, 이상훈 교수님은 사실은 수업 중에 정상적인 학문적인 강의를 하셨는데 일부 학생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성적인 얘기가 있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게 해임의 주된 사유였어요. 그런데 이상훈 교수님은 전혀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분이 성추행한 게 맞다면 왜 경찰서에 고발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경찰에 고발을 해서 학교 안에서 학교 성폭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안에서 성폭행 혹은 성추행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경찰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법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은 학교 안에서 성추행, 성폭행 건이 있으면은 당연히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신고 의무가 부여돼요. 그런데 왜 그 신고 의무를 행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경찰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이거는 100% 무혐의입니다. 경찰도 이 사건을 보면 웃을 거예요. 아니 무슨 수업 중에 교수님이 공부 가르치시려고 한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성폭행이야, 이게 무슨 성추행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경찰서로 가면 무혐의가 될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해임을 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정말 해임이 될 정도의 심각한 형태의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왜 총신대학교나 학생회 등은 이 사건을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명확히 있는데 신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지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하고 법의 판단을 기다려서 법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때 징계를 해야죠. 그리고 무죄가 나오면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결과 나올 때까지야 예를 들어서 뭐 직위에 대해서 현재 이미 해임이 된 거니까 보류할 수는 있겠죠. 뭐 해임을 보류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해임을 보류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박 전 의사가 징계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제가 언뜻 전해 듣기로는 법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박 전 의사는 고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켜볼 법이 없어요. 박 전 의사가 고발된 사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박 전 의사가 저를 소송한 건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염한섭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거지 박 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현행 법은 동성애자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법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염한섭에 대한 판결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억지 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3년 이상 할 생각이에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3년이 걸리는 거죠. 3년 뒤에 벌써 박 전 의사는 졸업하고 없어요.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사실을 뻔히 아는 총신대학교 측이 왜 뻔히 안다고 생각하냐면은 총신대학교도 학내 분규를 많이 겪으면서 재판했다 하면은 3년 걸린다는 거를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뻔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박 전 의사 살리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상훈 교수님 해임 과정을 비추어 볼 때 박 전 의사를 특별히 살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네.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잘라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지켜내는 법이 아니라 마치 조선시대 사화 혹은 정쟁 사건 노론 소론 나눠가지고 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죽일 놈 살릴 놈 정해지는 그 알력이 총신대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